안녕하세요. 저는 네, 안녕하세요. JD테크의 김희찬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실은 제주에서 스마트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팜을 사업을 하면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어떤 스마트팜 사업의 어떤 본질과 그리고 그 지역 제주 지역에 맞는 형태의 어떤 부동산하고 이렇게 결합을 시켰을 때 어떤 형태가 나올까에 대한 부분을 항상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그 고민의 결과로 해서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저희의 어떤 사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어떤 좀 관점에 따라서 다들 좀 다 이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나중에 문의 주시거나 뭐 관심 있는 분들은 또다시 이렇게 좀 오프라인에서 또 만나서 이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2018년도에 6월에 설립된 법인이고요. 올해 이제 4년차 기업입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이제 스타트업으로서 벤처기업 확인을 받고 그리고 그 관련된 저희가 스마트팜의 기본적인 그 비즈니스를 다양합니다. 실은 스마트팜이 작물에 따라서도 그 재배 형식이라든지 재배 형태라든지 또 이게 개발 형태가 다 다른데 저희는 제주 지역에서 어찌 보면 제주가 갖고 있는 기후적인 그 이점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아열대 과수 중심으로 해서 특히 바나나를 이제 스마트팜으로 해보자 해서 이게 그 집중적으로 이제 바나나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플랫폼 사업 및 다양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JD테크라는 일반 법인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농업회사 법인을 두면서 다양한 그 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왜 농업회사 법인을 이렇게 자회사를 둬야 되는지 부분이 오늘 저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사업은 스마트팜 기반의 어떤 플랫폼을 기본적으로 다 이렇게 좀 직접 이렇게 운영하면서 거기에 디바이스 사업 그리고 유통 그리고 교육 그리고 직영농장 비즈니스로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이미 다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자면 온실 내부에 그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그 진단을 내서 제어를 내서 어찌 보면 식물이 잘 자라는 환경을 좀 잘 맞춰주는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입니다. 근데 기존에 이런 어떤 온실의 어떤 환경을 제어하는 부분이 많이 뭐 20년 전부터도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 결국에는 ICT하고 결합이 되면서 좀 원격에서 그리고 좀 연결을 시키면서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이렇게 좀 확보하면서 이제 앞으로의 어떤 미래 농업으로 가는 게 이제 스마트팜이라고 이렇게들 다들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기본적인 어떤 기본 예시고요. 저희가 한 지금 죄송합니다. 재작년 특히 이제 바나나 농장을 재작년에 저희가 구축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좀 재배를 했을 때 바나나로 해서 이제 손익이 좀 저는 처음에는 조금 이제 우려를 했던 부분이 이익이 좀 될까 또 우리 바나나를 통해서 어떤 수익이 조금 나올까에 대한 부분이 좀 걱정이 됐는데 그 우려가 좀 실은 좀 작년에 좀 좀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좀 작년 도매 가격이 저희가 바나나 킬로그램당 한 5,000원 정도가 형성이 됐는데 그랬을 때 저희가 매출액에 대비해서 원가를 제해서 이제 이익을 했더니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나왔어요. 근데 이 원가에는 저희가 시설 들어간 그 시설비에 대한 감가상각을 10년 정도를 이렇게 좀 나눠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세전이익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 여기서 좀 저희는 작년 이제 하반기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점점 확대해 나갈 수 있겠다. 이게 저희가 뭐 1,000평 기준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자, 10,000평, 10만 평, 뭐 20만 평 이렇게 갔을 때 어떻게 이렇게 좀 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게 됩니다. 자, 이 모델을 갖고서 자, 이 세전 이익이 발생되니까 이 부분을 좀 레버리지를 통해 갖고 실은
부동산을 좀 확대해 나가보자라는 게 저희 어떤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회사에 대한 부분에 어떤 장점이 많습니다. 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가 이제 그 고위공무원들이 그 인사청문회 할 때 보면 항상 뭐 농지 소유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죠. 그 이유는 뭐냐? 농자 유전입니다. 경작하는 사람이 뭐 실은 농지를 가져야 되는 어떤 이 헌법에도 비슷한 어떤 조항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법리적으로 농지법이 상당히 타이트하죠. 그래서 농지 소유가 실은 농업인이 아닌 경우에 하는 경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런데 합법적으로 이렇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게 농업인뿐만 아니고 농업회사법인 그리고 영농조합법인이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농업회사법인 형태로 해갖고 진행하는 거를 좀 포커싱을 두고 있는데, 근데 농업회사법인의 어떤 장점이 많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가 실은 토지를 우리가 그 경작을 하는 어떤 토지에 대해서 3년 이상을 보유했을 때 양도소득세가 거의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득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2년 이내에 취득하는 어떤 농지에 대해서는 취득록세가 저희가 작년에 취득을 해봤는데 75% 감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법인 특히나 또 이게 경작하는 어떤 사업소득, 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바나나로 해갖고 사업소득이 50억까지는 소득세도 안 내요. 100% 면세입니다. 자, 이런 그 여러 좋은 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은 뭐 여러분들 뭐 검색해보고 인터넷 찾아보면은 이런 좋은 점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좀 어찌 보면은 제대로 이렇게 활용해서 이렇게 좀 진행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뉴스에 많이 나오죠. 농업법인을 활용해서 많은 분들이 뭐 기획부동산이 이렇게 좀 해서 많은 좀 차익을 실현해갖고 이렇게 뭐 먹튀를 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많고 실은 사회 물의를 일으킨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매매 차익을 이용해서 실제로 이게 농업법인을 활용해서 농업을 어찌 보면 수행을 하지 않고 단순히 그 매매로서 어찌 보면 이득을 이렇게 취하는 형태로 그 진행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무리수를 두다가 이렇게 좀 또 많은 사회의 지탄을 받게 되는데, 저희는 실제로 농업법인을 통해 갖고 스마트팜을 통해서 실질적인 어떤 농업을 수행하는 게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부분이 실은 어떤 그 이런 부동산하고 연결됐을 때 어떤 수익이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산업 및 상업자본이 농업 유입을 활성화시키는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농촌은 가보면요, 상당히 고령화가 많이 진행이 되어 있고 실은 사람이 좀 관심이 없죠. 그 이유는 뭐냐? 결국에는 거기에 일거리가 없고, 일거리가 없다는 거는 거기에 뭔가 우리가 부가가치를 이렇게 좀 줄 수 있는 어떤 산업이 이렇게 잉태가 되고 있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 및 산업 상업자분들이 농업 및 농지 투자에 쉽게 투자를 하게 해서, 그리고 농업이 그래도 실은 농업하는 사람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 없습니다. 뭐 이익이 아주 뭐 크진 않지만 안정적인 수익은 또 보장이 되는 게 또 농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결부를 시켜서 부동산 가치 수익과 작물 재배 수익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드리는 사업을 저희가 기획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어찌 보면 농업회사 법인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 저희 일반 법인인 JD테크하고 어떤 연결해서 뭐 판매수 확약서 같은 걸 발행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비즈니스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스킴이 지금 보시는 어떤 장표에 다 들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스마트팜 관련된 그 자금 조달을 하면서 상당히 확장해 나가는 모델입니다. 저희가 이제 고안한 스마트 인팜 프로그램은 비농업인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유할 수 없는 그 절대 농지든 이제 농지를 간접 소유 방식으로 이제 소유를 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농업회사 법인의 어떤 장점을 활용한 건데요. 농업회사 법인은 실은 10% 이상의
그 농업인이 지분을 갖고 있으면은 농업회사 법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인이 10%고 90%가 일반인, 그리고 일반 법인이든 이렇게 그 지분 그 취득을 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법인 형태로 만들어졌을 때 그 법인에서 간접으로 이렇게 실은 이제 간접 투자 방식으로 해서 농지를 소유하게 되고요. 거기에 시설을 저희가 스마트팜으로 이렇게 건축하게 됩니다. 스마트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실은 기후라든지 어떤 재해에 좀 농업이 가장 힘든 부분이 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피해거든요. 그 부분이 스마트팜으로 함으로써 많이 실은 안정적으로 이렇게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스마트팜의 기본이 생산을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수급 관리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수요가 이 정도 이렇게 바나나가 이렇게 필요한데 이 적재적시에 이 공급을 하면서 수입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좀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그게 진짜 결합이 되는 게 진정한 스마트팜이거든요. 우리가 뭐 TV에서 보는 것처럼 뭐 LED라든지 뭐 다양한 온실에서 그냥 키우는 데 어떤 집중하는 게 아니고 수급에 맞춰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어찌 보면은 그 생산을 해서 공급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어찌 보면은 수익이 어찌 보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 부분을 통해 갖고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땅을 투자한 부분이 농지를 만약에 구입을 하게 되면은 그 농지 담보로 해서 제주 같은 경우에는 농지가 자산으로 해갖고 인정받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80% 정도, 80% 이상의 어떤 담보를 이렇게 좀 갖고 올 수 있어서 이제 그 담보를 통해 갖고 저리의 대출을 또 실행을 할 수 있습니다. 농협 같은 경우에 저희가 농지 담보로 2.6%의 그 대출을 거의 그 구매 가격의 한 80%까지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장기 저리 대출을 실은 농협으로 이렇게 받는 거를 활용해서 시설에 이제 그 대출을 이제 활용하고요. 시설 비용을 대출금으로 하게 되면 그럼 매년 결국에는 우리가 바나나를 심었을 때 매년 안정적으로 이렇게 바나나가 이렇게 생산이 되면서 이게 수익으로 이렇게 좀 전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바나나 시장도 워낙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스마트 인팜 프로그램으로 해서 투자자가 예를 들어서 한 80% 지분을 갖게끔 하고 저희도 1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이 스킴으로 해갖고 회사를 운영하면서 배당도 하고 해산도 하면서 이익을 이렇게 쉐어링하는 모델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저희가 제주도 부동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소유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주 그 스마트팜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제주 토지가 지금 최근 몇 년 동안에 조금 약간 정체돼 있지만 오르는 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좀 기대를 갖고 투자를 그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영팜에는 직접 매수를 하면서 투자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물론 뭐 PF로 이렇게 금융을 많이 이렇게 대출도 받고 또 투자도 받으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주 안에 상당히 좀 농지가 많습니다. 근데 좀 뭐 임야나 이런 부분들은 실은 우리가 농지로 활용할 수도 없고 좀 투자 가치가 덜하지만 농지로서는 분명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도 계속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게 저희 바나나 팜의 모습입니다. 바나나가 1년 단년생인데 심고 내년이면 뭐 이렇게 바로 수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바나나가 한 8천억 정도 되는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에서 저희는 프리미엄에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되는 시장이 아직도 이제 남아있고 또 거의 100억에 거의 1억에 1000평이니까 결국에는 100억을 하려고 하면 한 10만 평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그 수요 대비 이제 그 바나나 이제 프리미엄 바나나의 어떤 시장은 아직도 아주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좀 계속 개발을 해 나가고 있고 올해 시공을 하고 있는 쪽이 어떤 이미지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올해 제주에 있는 좀 일정 부지를 이렇게 해서 이제 팜빌리지 형태로 또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스마트 팜빌리지 형태로 온실하고 그리고 거기에 IoT 시설을 다 넣어서 거의 제주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운하우스를 갖고 계신 분들도 세컨하우스 개념이어서 그러면 서울에 계시면서도 여기 자기 어떤 그 좀 소유하고 있는 그 하우스의 어떤 관리를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제주에 있는 그 저희의 어떤 스마트팜 빌리지는 이런 부분들을 원격에서도 다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는 형태로 지금 디자인해서 이렇게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마트팜 기술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고요. 오늘 자리가 자리인 만큼 이런 스마트팜에 대한 어떤 기술 소개보다는 저희 어떤 부동산 산업에 대한 부동산 사업을 어떻게 결부시켜가고 스마트팜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제주에서 직영 작물 같은 경우에 다할 때 이런 망고 그리고 바나나, 뭐 키위, 파인애플 이쪽으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로 해서 저는 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좀 마치겠고요. 감사합니다.